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함께 좀 운영해 보면서 수익률을 높여가도록 하겠고요. 해외 시장 동향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홍준만 FA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홍준만 FA입니다. 네, 액티브 포트폴리오 만나볼 시간입니다.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새벽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겠다고 공표했죠. 거기에 대사관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좀 말을 했는데요. 이에 좀 중동 지역의 정세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중국도 이 영향을 좀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제 상해종합지수는 아쉽게도 지지선으로 불리던 3,300선이 무너졌습니다. 상해종합지수는 0.29% 하락한 3,293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섹터별로는 보험, 철강, 일상용품 등의 섹터가 하락을 했고 반도체, 항공, 컴퓨터 등의 부품주들은 좀 상승을 했습니다. 3,300선 아래에서 출발했던 상해 증시는 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장 막판에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긴 했지만 3,300선 위로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이 하락세의 요인으로는 우선 올 1월에서 11월까지 경제성장세가 둔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자산관리업의 신규 규제의 불확실성이 작용했다는 점, 또한 미국의 세제 개편안과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시장에 좀 불안감이 확산된 점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점이 바로 이 유동성 긴축 우려 때문에 시장이 좀 더 하락을 했는데요. 순관평 인민은행 금융연구소 소장은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은 금리가 장기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기대를 시장에 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앙은행이 긴축에 나선 미국의 예를 들면서 장기 금리 방향이 상승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인민은행은 1,880억 위안의 MLF를 운영해서 만기 물량을 상쇄했고 역 RP 운용으로 유동성을 회수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이날 만기 물량만 회수했다는 거, 즉 유동성 긴축을 운용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될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다른 이슈로는 그간 IPO 시장에서 좀 중요한 요소로 분류되던 삼류 주주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내리겠다라는 소문과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여러 기관들이 연이어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6.7%로 제시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해 증시는 아쉽게도 3,300선이 붕괴된 상황이지만 반대로 심천 증시는 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0.68% 상승한 1,879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그 전전날 2% 넘게 급락을 했던 심천 창업한 지수는 1.46%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심천 증시는 아직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 단기 이평선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좀 시장에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뚜렷한 상승 동력도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심천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심한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들이 좀 더 길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심천 증시는 주가가 낮게 유지되는 기업들 위주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조정은 좀 섹터 중에서 양질의 주도주를 걸러내는 하나의 과정이고 지금까지 올해의 실적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내년과 후년의 각 종목별 실적 성장 부분을 확실하게 좀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천 증시는 역시나 이 실적 부분 확실한 체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중국의 여행 산업의 3대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바로 자유여행, 그리고 한국 여행, 그리고 국내 면세점 이용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내년도 중국의 투자 키워드 세 가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과 백주와 화학, 환경 섹터입니다. 우선 금융은 현재 밸류에이션 저점 부분에 좀 위치해 있고요. 반등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보험과 은행주에 좀 주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뭐 부동산, 가전제품 등의 다른 백마주 소비재도 좀 관심을 보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중국만과 이리실업, 평안보험, 건설은행의 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포트폴리오에 백주 종목
오량액 담겨져 있죠. 자, 이 백주는 여전히 내년도의 시장 펀더멘털은 견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기업들의 유통 마진의 안정화를 위해서 현재 백주의 출고가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오량액 등의 주요 기업들의 가격 인상과 공급량 확대를 통해서 백주 산업은 내년에도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의 좀 주도주인 귀주모테주와 제 종목이죠. 오량액 이 두 종목을 같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학, 환경 하나로 합쳐서 좀 섹터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중국의 환경 보호 정책 때문에 향후 2, 3년간은 좀 새로운 위협적인 신생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강자가 더 강해지는 1등 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는 그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1등 기업인 신화성과 강소양농화학을 좀 주목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년도에 중국 투자 키워드 3가지,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여행산업 투자 키워드 3가지, 이 부분은 좀 기억해 두셨다가 계속 지켜보시면 좀 내년도 투자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 포트폴리오 종목들 하나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애플입니다. 자, 애플 오늘 새벽 주가가 169.01달러로 마감했는데요. 애플은 원래 아이폰 X로 인해 올해에 슈퍼 사이클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아이폰 X가 좀 출시가 지연되고 재고가 부족하면서 좀 공급이 부족해서 그 시기가 좀 내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슈퍼 사이클이 미루어진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내년 가을에 출시될 신규 3종 모델은 모두 OLED 액정이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아이폰 X부터 내년도 신제품까지 계속 좀 장기간의 슈퍼 사이클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내년 제품은 지금 아이폰 X보다는 좀 저가의 OLED 탑재형 제품과 지금 아이폰 X 좀 많이 비싼 핸드폰인데요. 그럼에도 많이 팔리고 있고 중국에서 여전히 수요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 아이폰 X보다 더 비싸게 사람들이 얼마나 더 비싸도 아이폰을 살 것인가 이거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고가의 플러스 버전이 좀 같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버전들이 출시되면은 내년도에도 여전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평균 단가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나스닥 기술주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하락폭이 다른 종목에 비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 내년도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애플은 좀 계속 홀딩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BH입니다. BH 지난주에 5% 이익 실현했죠. 그리고 지금 비중 5%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후로 지금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락세는 BH의 문제라기보다는 최근에 인터플렉스의 좀 제품 불량 문제로 인해서 애플이 부품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터플렉스가 당일에 하한가를 가는 등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BH도 그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BH는 딱 21선에 좀 걸쳐 있는 모습인데요. 이 21선 부분에서 얼마나 잘 지지해주고 있는지 이거를 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혹시나 만약에 인터플렉스에서 정말로 불량 문제가 발견된다면은 이 BH가 오히려 좀 물량을 더 받아오는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BH는 지금 실적도 계속 꾸준히 잘 나가고 있고 회사도 잘 성장하고 있는 만큼 지금의 변동성은 좀 어느 정도 견디시면서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평단가 대비 약 수익률이 한 20% 정도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너무 좀 겁먹지 마시고요. 마음 편안하게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BH는 추가 매수의 타이밍이 오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로반전기입니다. 로반전기 지금 매수하고 좀 소폭 하락한 상황인데요. 최근 UBS에서 탐방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로반전기는 3, 4선 도시의 공략, 그리고 온라인 판매 비중 등의 확대를 통해 회사는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 50.6 이하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광분제 당일에 로반전기는 온라인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50%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온라인 매출 비중이 30%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오프라인 할인 행사 역시 아주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4분기의 실적도 아주 잘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3, 4선 도시에서 이 로반전기의 주방 가전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점이 이 회사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반전기는 지금 요 45위안대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보이면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그렇게 중국 증시의 변동성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의 상해 증시는 아쉽게도 3,300선이 좀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게 자칫하면 심리적 저항선마저 무너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의 움직임을 아주 중요하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혹시나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 중국장은 인내심을 가지고 좀 버티시면서 내년도 중국 증시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의 흐름과 더불어서 포트폴리오 현황 점검해 봤습니다.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고요. 하나금융투자 홍준만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